아마추어가 엎어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처음부터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게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힙을 회전하기 전에 얘를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밀면 자연스럽게 이 척추의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상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얘를 밀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운 스트로크 전 힙이 턴하기 전에 힙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엑시스 틸트. 그러니까 척추를 다운스윙을 해서 얘를 이렇게 기울어지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프로님이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게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힙을 회전하기 전에 얘를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밀면 자연스럽게 이 척추의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상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얘를 밀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이 라인을 지키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힙이 턴이 되는 거죠. 대부분 아마추어가 엎어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항상 몸의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처음부터 힙 슬라이드 없이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웃에서 인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힙 슬라이드를 힙 턴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선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놓고 이렇게 밀고 뒤로 빠지는 동작이 아니고 스피나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나웃이 돼서 의도치 않게 이제 아웃에서 인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 힙 슬라이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되는 건 스웨이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 리버스 피벗이라고도 얘기하고 리버스 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상체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힙을 그냥 이렇게 밀면 머리는 어디로 갈까요? 더 오히려 느낌상으로 뒤로 가지만 사실상 이 머리 위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만 가는 거거든요. 왼쪽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중이 왼발에 있어야지 얘가 비켜주는 동작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체중이 스파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체중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얘가 비켜주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탁 보시고 얘를 지키고 이 골반만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왼쪽 무릎이 제 느낌에는 왼발보다 더 바깥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밀어서 결국 오른쪽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낮아지는 거 맞고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탑볼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죠. 피벗이라는 뜻이 뭘까요? 피벗. 그렇죠. 회전 축을 중심으로 몸이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을 피벗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축이 뭐냐면 결국 어디를 했을 때 내가 상체를 이렇게 숙인 이 각도를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뒤로 빠지고 왼쪽이 가까워지면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지려면 어깨만 이렇게 뺄 수는 없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오른 힙도 뒤로 빠져야 되고 무릎도 펴져야 되고 그럼 반대되는 왼쪽은 또 이제 공에 가까워진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제 피벗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벗은 몸에 움직이는 순서래요. 백스트로크에서는 백스윙에서는 상체 움직임으로 하체가 움직여야 하고 다운스윙에서는 하체 움직임에 의해 상체가 움직여야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벗은 발, 무릎, 엉덩이, 어깨 모션과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모션과 액션이 다 나오죠. 모션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이 멀어지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모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액션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오른 어깨로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힙도 뒤로 빠져야 되고 무릎도 펴져야 되고 이런 거는 액션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피벗의 변화는 스탠스 정렬 방향으로 만들어진 자체 모션과 방향만을 나타낸대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스퀘어로 유지하고 스탠스만 오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크로스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크로스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오른발이 타겟 라인에 가까워져서 오픈 스탠스를 쓰면 회전의 양이 덜 되죠.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히터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스탠스를 쓰는 거는 이제 스윙어 패턴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회전 및 체중 이동을 위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위치를 지키고 오른쪽이 이렇게 멀어져요.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럼 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발의 하중 변화는. 내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왼발은 앞꿈치에서 이렇게 밸런스가 딱 잡히겠죠. 그럼 반대로 움직일 때는 여기서 하체 움직임이 먼저 되니까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 도구 중에 이렇게 발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게 그거를 위한 걸 수도 있죠. 다운 스트로크에서는 3차원 임팩트 첫 번째 방향인 다운워드 밑으로 내리는 거를 위해 힙 턴 전에 힙 슬라이드가 돼야 된대요. 그게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오른쪽이 뒤로 멀어지고 다운스윙은 항상 힙이 먼저 처음부터 돌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 척추를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힙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체중은 자연스럽게 왼발로 가는 거고 척추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럼 클럽이 여기 잡고 있고 내가 이 동작을 하면 밑으로 클럽이나 팔이 내려오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내려온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멀어진 거랑 반대로 왼쪽이 멀어지면 왼쪽 무릎이 먼저 펴지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받아서 힙이 뒤로 빠지면 이게 결국은 제 3자가 봤을 땐 이게 힙의 회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힙 슬라이드를 힙 턴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선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놓고 이렇게 밀고 뒤로 빠지는 동작이 아니고 스피나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나웃이 돼서 의도치 않게 이제 아웃에서 인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왼쪽으로 스웨이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힙 슬라이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되는 건 스웨이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 리버스 피벗이라고도 얘기하고 리버스 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상체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힙을 그냥 이렇게 밀면 머리는 어디로 갈까요? 더 오히려 느낌상으로 뒤로 가지만 사실상 이 머리 위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만 가는 거거든요. 왼쪽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중이 왼발에 있어야지 얘가 비켜주는 동작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체중이 스파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체중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얘가 비켜주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탁 보시고 얘를 지키고 이 골반만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이 왼쪽 무릎이 제 느낌에는 왼발보다 더 바깥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밀어서 결국 오른쪽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낮아지는 거 맞고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탑볼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죠. 머리가 같이 가자 얘가. 힙 슬라이드의 목적은 뭐냐면 스파인 앵글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역할을 해서 다운스윙 처음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놓고 그다음에 라인을 지키기 위해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훈련이 돼 있다고 치면 이거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팔도 끌려오고 클럽도 끌려오고 모든 게 끌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윙이라는 모션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겪어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놓고 얘를 떨어뜨리죠. 임팩트까지 이 양발이 다 붙어 있죠. 그렇게 되면 회전하기 전에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힙 슬라이드 타이밍을 어디서 잡냐면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압력이 걸리기 전에 잡아요. 이런 느낌? 여기에 걸리기 전에 얘를 밀었을 때 걸어요. 그럼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딱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걸 허용하고 그냥 왼쪽 무릎만 착 펴지는 움직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또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낯선 동작이에요. 엄청나게 낯선 동작이에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노간의 5의 레슨지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타원형이 하체고 위에가 어깨거든요. 자,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뭐가 먼저 움직이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깨가 먼저 가고. 그렇죠. 그 움직임에 의해 하체가 나중에 끌려오죠. 근데 베노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하체 움직임에 의해 상체가 움직여야 효율적인 스윙을 만든다고. 근데 백스윙을 왜 이 순서대로 했을까요? 몸도 꼬이고 그러니까 항상 다운스윙은 하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체가 먼저 가고 어깨가 맨 나중에 돌았으면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은 뭐냐면 맨 나중에 움직였던 게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서 얘 움직임에 얘가 어쩔 수 없이 얘가 맨 나중에 이렇게 딱 하면 이 미는 동작도 훨씬 더 타이밍 잡기가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몸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뭐 어깨 움직임이 너무 강조가 돼 있으면 백스윙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하체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제 전원 타이밍을 잡기도 힘들고 힙슬라이드 하는 타이밍을 잡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설이 있잖아요. 몸의 움직임, 골반은 45도, 백스윙 때 어깨는 90도. 그리고 이 영향이 이제 또 어디에 있냐면 짧은 클럽은 상체를 많이 숙이잖아요.
그리고 스탠스가 좁죠. 클럽이 길을수록 상체를 들 숙이고 스탠스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파인이 어드레스 때부터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이렇게 틀면 제 어깨 회전이 얼만큼 된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등지고 하는 스윙 같은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느낌으로 얘를 줄이고 오른쪽 기울임을 줄인 상태로 내가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오히려 체중이 그때는 왼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더 보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원치 않은 스웨이도 나오는 거고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에.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의 기압은 클럽 헤드 궤도, 그 다음에 왼팔과 클럽이 이루는 반지름,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생소한 단어가 좀 나와요. 임팩트 플레인 라인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클럽 헤드는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서클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왼팔과 클럽 샤프트의 이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임팩트 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클럽 헤드의 서클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지면일까요? 지면보다 아래일까요? 아래죠. 그래서 지면에서 맞는 플레인 라인을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면 아래에 있는 정말로 로포인트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하나는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 헤드는 항상 임팩트 이후에 볼을 맞고 난 후에는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봇이 볼보다는 앞에 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클럽 헤드 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이죠. 반지름도 직선, 바닥에 있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도 다 직선이죠. 원의 기하학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 헤드 서클이며 클럽 헤드 서클은 직선으로 제어할 수 있대요. 여기서 계속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면 얘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연장선이 가리키니까. 여기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다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이어보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클럽 헤드는 이렇게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의 길면 이 원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플랫해지는 거고 업라이트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가 로포인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훌라후프에 있는 스티커 부분이 로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저 바닥에 있는 나무 스틱이 뭐냐면 로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지면 아래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볼은 어디서 맞냐면 지면 아래보다 위에서 맞겠죠. 그럼 가장되게 제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볼은 여기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이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여기랑 여기나 있는 선을 긋면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죠. 볼은 어디서 맞냐면 로포인트에서 맞는 건 아니겠죠. 이쯤에서 맞겠죠. 다시 한번 이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포인트를 지나고 난 후부터는 다시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타겟 라인이나 플레인 라인의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선이 하나가 이렇게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골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저 플레인 라인하고 내 스탠스 라인이 항상 평행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자, 그럼 볼은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오른쪽으로 상당히 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볼이 로포인트보다
더 뒤에 있으면 뒤에 있을수록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이 로 포인트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요 클럽 헤드의 서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 클럽들은 이거 더 이렇게 더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더 커져요. 인투 아웃 값이 더 커지죠. 얘가 더 업라이트 하면 인투 아웃 값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슬라이스가 나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그럼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에이밍을 해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페어웨이를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에.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도 그냥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커브가 이제 슬라이스나 페이드성 커브가 생겨서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때는 꼭 빠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